저희가 준비한 5위와 9위입니다. 편지도 금지시킨 공수처 얘기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장 관련된 소식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충분히 만나봤다시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수처의 수사 시계도 일단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는 6시간 동안이나 강제 구인을 시도했고 지금 보시는 속보 그대로 다시 한번 시도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은 병원에서 진료 중이고 그런데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탑10에 첫 출연하신 류지아 변호사님. 어제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가족 면회를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를 내렸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조치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그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사를 빙자해서 대통령 모욕 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가족에 대한 접견 금지를 하고 그리고 서신까지 이제 아예 금지 조치를 하는 이유로 든 게 이제 증거인멸이거든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 예. 근데 어차피 지금 대통령은 피의자로서 변호인 접견권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이랑 수시로 접촉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변호인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욕심은 많은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따라줄 만큼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가 계속 논란을 만들어내는 게 수사권 문제도 있죠. 그러면서도 영장 집행을 강행하려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예. 뿐만이 아니라 공수처가 지금 경찰한테 그 영장의 집행부만 똑 떼서 주려다가 경찰이 거부하는 그런 망신까지 당했죠. 예. 그리고 제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가요? 그 55 경비단한테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언론에다가 공지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또 완전히 사실은 아니어서 번복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자기 기관의 존재 이유를 국민한테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호사로서 류 변호사님 이게 보면 실제로 가족과 외부인들 접견 면회 안 되고 편지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어느 정도의 그 피의자한테 적용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나름 형사 전문 변호사거든요. 예. 그래서 형사 사건 많이 해서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에 접견 많이 가는데 예.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 사이에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수사기관의 피의자 괴롭히기의 일환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도 있을 정도예요. 예. 그리고 그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증거인멸 우려라는 사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정도로 그냥 됐을 뿐이 실제로 접견을 금지한다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공수처의 무리한 조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아까 그 류지아 변호사께도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공수처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아마 강제 구인을 어제 이어 오늘도 다시 한번 시도할 텐데 지금 대통령은 병원에서 진료 중이고 국군 그 병원은 그 대통령과 혹은 대통령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로구 삼천동에 있는 부분이다. 이게 지금 아마 공수처 열흘 동안 조사를 하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열흘간 하는데 그럼 강제 구인 계속 시도하고 그럼 대통령 계속 부릉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열흘씩 나눠서 조사하기로 나름 협의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20일 안에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일이라는 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열흘씩 나눠 가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 수사를 받을 때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조서에 보면 묵묵부답하다. 대통령은 묵묵부답하다. 이 얘기만 계속 쓰여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예. 굳이 형사소송법상 법적 근거도 없는 구인이라는 절차를 할 게 아니라 예. 그냥 이 사건을 검찰에 빨리 넘겨서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판례는 좀 있지만 법상 규정이 없는 구인이라는 그런 절차를 굳이 강행해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는 진료 이후에 관리 예정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현정 의원님 네. 중간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은 지금 오늘 직접 밝힌 대로 뭔가 탄핵 심판, 탄핵 심리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얘기하겠다. 공수처는 그게 강제 구인이든 강제 인치든 혹은 뭐 대면 조사든 모든 거에 대해서 불응하겠다. 이런 변론 전략은 지금 뚜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처음에 밝혔던 대로 헌법재판소 심리는 적극적으로 응하되 공수처 수사는 응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 방침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아마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해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대통령실과 또 한남동 자택에 관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모처럼 나오는 기회에 종합적인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을 일단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게 본인이 구치소에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생활했던 뭐 이런 환경과 전혀 다른 지금 작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야 되고 하루 종일 지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적응하기 힘들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진을 통해서 대통령의 건강 이상 여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아마 다시 돌아가는데 저는 뭐 공수처가 본인들이 그냥 열심히 했다. 이거 아마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데리고 대통령을 지금 인치해봤자 대통령이 진술하지 않을 것이고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열심히 했다라는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한 저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뭐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어제도 9시까지 이제 그러니까 무려 6시간 가까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고 일몰 이후에 9시까지 있다가 돌아갔거든요. 강제 구인에 실패한 이후에. 지금 아직 대통령이 병원에서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와 비슷하게 앞으로 한 2-3시간 정도 공수처가 대통령을 더 기다릴 듯합니다. 어제보다 인원을 더 보강해서 지금 구치소를 방문했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조금 더 경찰 병력도 늘어났고 지휘자도 늘어났는데 현장에서 아마 대통령이 호송 차량을 타고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